그날 밤 딸이 떨어졌어요. 50층 빌딩 옥상에서.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죠.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 딸 수빈이는요.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1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죠. 20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왔어요. 흉악범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그런 제가 그날은 무너졌어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한정숙 검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강남경찰서입니다. 따님 한수빈 씨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투신이라는 단어만 귀에 박혔죠. 저는 검찰청 복도를 뛰었어요. 구두굽이 부러지는 것도 몰랐죠.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수빈이는 하얀 천에 덮여 있었어요. 저는 천을 걷었어요. 손이 떨렸죠. 수빈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요. 하지만 몸은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수빈아. 저는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당연히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 검사 생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수빈이는 제 전부였어요.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죠. 저와 수빈이 둘이서 살아왔어요. 수빈이는 법대를 졸업했어요.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처럼 검사 될 거야. 늘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성그룹 본사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했죠. 엄마 괜찮아.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 수빈이는 항상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미안했죠. 검사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못 줘서요. 경찰이 유서를 건넸어요. 작은 메모지에 적힌 글씨였죠. 엄마 미안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게 전부였어요. 단 한 줄. 저는 그 유서를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뭘 못 참겠다는 걸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수빈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힘들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요. 왜 혼자 견뎠을까? 왜 엄마에게 말 안 했을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에게 물었죠. 딸의 휴대폰은요? 노트북은요? 회사에서 압수했다고 합니다. 왜요? 회사 기밀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요. 말이 안 됐어요. 미화원이 무슨 기밀을요? 저는 대성그룹에 연락했어요. 유족으로서 유품을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건 거절이었죠.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어요. 동료들에게 부탁했죠. 내 딸이야. 제발 진실을 밝혀줘. 하지만 수사는 시작도 안 됐어요. 위에서 막았거든요. 대성그룹 회장이 로비를 했죠. 단순 자살이다. 수사할 근거가 없다. 저는 20년 검사 생활에서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어요.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아니, 법 위에 돈이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검사직을 내려놓기로요. 동료들이 말렸어요. 정수가 20년인데 지금 그만두면 다 날아가. 상관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딸을 잃었는데 직업이 무슨 소용이야. 퇴직원을 제출했어요. 검사증을 반납했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 수빈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수빈이를 죽였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저는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50층짜리 유리 빌딩이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화려한 건물.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딸을 삼킨 무덤처럼 보였죠. 옥상을 올려다봤어요.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곳. 저도 저기 올라가야 했어요. 수빈이가 본 것을 보기 위해서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전직 검사였어요. 신분을 밝히면 경계할 거였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로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딸이 했던 일을 하기로요. 미화원으로 들어가기로요. 바닥을 닦으면서 진실을 파헤치기로요. 그렇게 저는 걸레를 잡았어요. 58세 전직 부장검사가 청소부가 되기로 한 거예요. 수빈아, 엄마가 찾아갈게. 내가 왜 떠났는지 반드시 밝혀낼게. 미화원 면접은 허름한 지하실에서 봤어요. 대성그룹 본사 건물 뒤편이었죠. 정문의 화려함과는 달랐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죠. 저는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했어요. 이력서에는 거짓을 적었죠. 학력 고졸, 경력 식당 청소 5년. 저는 낡은 옷을 입고 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흰머리도 염색하지 않았죠. 58세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이려고요. 면접관은 30대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관리팀 박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제 이력서를 훑어봤어요. 콧웃음을 쳤죠. 이 나이에 야간 근무 가능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체력 되겠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20년간 법정에서 당당하게 서던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수빈이를 위해서요. 월급은 180만 원이에요. 4대 보험 없고 저는 알았어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걸요. 하지만 고개만 끄덕였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 지하 1층 탈의실로. 그렇게 저는 채용됐어요. 미화원 김순이로요. 첫 출근 날이었어요. 밤 9시 30분. 저는 지하 1층 탈의실을 찾았죠. 좁은 공간에 낡은 사물함들이 빼곡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죠.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였죠. 주름진 얼굴들, 거친 손들, 모두 지쳐 보였어요. 새로 온 사람이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60대 초반의 여자였죠. 짧은 머리에 강인한 눈빛, 이름표에 박영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김순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90도로 인사했어요. 박영자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손 좀 보자.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가 제 손바닥을 봤죠. 굳은 살이 없네. 청소 안 해본 손이야. 심장이 덜컥했어요. 들킨 건가?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식당 청소만 해봐서요. 빌딩은 처음이에요. 박영자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믿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따라와. 일 알려줄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탈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 로비로 올라갔어요. 밤 10시. 낮에는 수천 명이 오가던 로비가 텅 비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만 울렸죠. 여기서부터 50층까지 우리가 다 청소해. 박영자 씨가 말했어요. 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야간은 25명. 한 사람당 2개 층씩 맡아. 저는 계산했어요. 50층을 25명이. 한 사람당 2개 층. 8시간 동안. 힘들겠네요.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먹고 살아야지. 박영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죠.
걸레, 대걸레, 청소기, 쓰레기 봉투. 오늘은 나랑 같이 다녀. 배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죠. 처음 잡아보는 대걸레였어요. 무거웠죠. 팔이 금방 아파왔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수빈이도 이 일을 했으니까요. 매일 밤, 이 바닥을 닦았으니까요. 물 많이 짜. 자국 남으면 혼나. 박영자 씨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걸레를 짰죠. 손이 빨개졌어요. 차가운 물이었거든요. 온수는 안 나왔어요. 온수가 안 나오네요. 당연하지. 미화원한테 무슨 온수야. 박영자 씨가 콧웃음을 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죠. 3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사무실마다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비웠죠. 바닥을 닦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반복되는 동작이었죠. 쓸고 닦고 비우고 쓸고 닦고 비우고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박영자 씨는 쉬지 않았어요. 저도 멈출 수 없었죠.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한 달만 버텨봐. 한 달. 수빈이는 6개월을 버텼어요. 이 고된 일을 하면서 로스쿨 공부까지 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내렸죠. 50대 남자였어요. 고급 양복에 금태 안경.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나? 저는 구석으로 비켜섰어요. 고개를 숙였죠. 그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췄죠. 여기요.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었죠. 바닥에 뭐 묻었어? 다시 닦아. 남자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저는 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남자가 콧방귀를 뀌었죠.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은 받아가고, 그리고 걸어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걸레가 떨렸죠. 분노 때문이었어요. 20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 앞에 섰어요. 살인범, 사기꾼, 폭력배. 하지만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죠. 차마. 박영자 씨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최태웅 상무. 관리본부 총괄이야. 최태웅.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응. 미화원들한테 특히 심해. 박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욕은 기본이고 때리기도 해. 때려요? 지난달에 순자 씨가 맞았어.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신고 안 했어요? 신고? 누가? 신고하면 바로 해고야. 박영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죠.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 다들 참는 거야. 저는 최태웅이 들어간 사무실을 봤어요. 문에 적힌 글씨. 관리본부 상무 최태웅. 그리고 그 옆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패가 보였어요. 관리본부 미화관리팀. 저는 물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미화원 관리하는 곳. 우리 서류 있고 급여 관리하고 수빈이 서류도 저기 있겠죠. 저는 그 사무실을 기억해뒀어요. 새벽 6시. 청소가 끝났어요. 탈의실로 돌아왔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박영자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첫날 치고 잘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래? 나이도 있는데.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빚을 지고 떠났어요. 갚아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믿을 만한 이유였어요. 박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사정이 있지. 힘내. 저는 사물함을 열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요. 그런데 사물함 안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낡은 스티커였죠.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빈 파이팅?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수빈이 사물함이었어요. 저는 스티커를 만졌어요. 손끝이 떨렸죠. 수빈아, 여기서 옷을 갈아입었구나. 이 좁은 공간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이곳에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저는 사물함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반드시 진실을 찾겠다고. 수빈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수빈이를 죽였는지, 이 빌딩 어딘가에 답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찾을 거예요. 걸레를 쥔 손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미화원 생활에 적응해 갔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어요. 허리 통증도 익숙해졌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매일 밤 증거를 찾았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눈을 열어뒀죠. 쓰레기통을 비울 때마다 버려진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찢어진 문서 조각들, 임금 명세서 사본들, 메모 쪽지들, 하나하나 모았죠. 집에 돌아가서 조각을 맞췄어요. 퍼즐처럼요. 그렇게 발견한 것들이 있었어요. 야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 4대 보험료가 누락됐다는 것, 미화원 25명 모두에게요. 저는 계산했어요. 한 달에 1인당 약 30만 원. 25명이면 750만 원. 1년이면 9천만 원이었죠. 회사가 착복하고 있었어요. 미화원들 몰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비밀이 있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저는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죠. 최태웅 상무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미화원 한 명이 있었죠. 5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이름이 김순자 씨. 저와 같은 층을 담당하는 분이었죠. 저는 복도 구석에 숨었어요. 기둥 뒤에서 지켜봤죠. 야, 김순자. 최태웅 상무가 말했어요. 네, 상무님. 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죠. 이번 달 평가 결과 나왔어. 넌 최하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면 뭐해? 결과가 이 모양인데. 최태웅이 서류를 던졌어요. 순자 씨 얼굴에 맞았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달까지 개선 안 되면 해고야. 알았어? 네네. 알겠습니다. 순자 씨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떨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 최태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봉투였죠. 이번 달 관리비 10만 원. 상무님 지난달에도. 뭐, 불만 있어? 최태웅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싫으면 나가. 너 대신 할 사람 많아. 순자 씨가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꺼져. 최태웅이 손을 휘저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관리비라니. 저건 착취였어요. 미화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최태웅은 이미 사무실로 들어간 뒤였어요. 늦었어요. 다음 날 저는 순자 씨에게 다가갔어요.
탈의실에서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순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순희 씨, 왜? 어젯밤에 봤어요. 상무님이랑.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 알았지? 하지만, 제발.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여기서 잘리면 난 갈 데가 없어. 남편은 아프고 아들은 대학생이야. 그래도 저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면 뭐해? 신고하면 내가 잘리는데.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참아. 다들 그렇게 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법이 무력한 세상, 돈이 사람을 짓밟는 세상. 수빈이도 이걸 봤을 거예요. 이 부당함을 견디지 못했을 거죠.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미화관리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청소한다는 핑계로요. 아무도 없었죠. 저는 빠르게 서류함을 뒤졌어요. 미화원 명부, 급여 대장, 그리고 해고 기록.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한수빈 이름 옆에 빨간 줄이 쳐져 있었죠. 비고란에 적힌 글씨. 10월 15일 기밀 유출 의심, 조사 중. 기밀 유출? 수빈이가?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류를 더 뒤졌죠.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내부 감사 보고서. 열어봤죠.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미화원 한수빈, 임금 체불 관련 증거 수집 정황 포착. 관리본부장 지시로 내부조사 실시. 10월 14일 당사자에게 경고 조치. 10월 15일 옥상에서 투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수빈이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미화원들의 임금 체불 증거를요. 그걸 회사가 알았고 경고를 했고 다음 날 수빈이가 죽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흔들렸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죠. 박영자 씨였어요. 순희 씨, 여기서 뭐해?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들어 보였어요. 박영자 씨가 사무실 안을 둘러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여긴 내가 담당인데. 아, 죄송해요. 착각했나 봐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박영자 씨가 저를 불렀어요. 순희 씨, 저는 돌아봤어요. 조심해. 여기서 쓸데없이 눈에 띄면 안 돼.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경고하는 것 같았죠. 아니면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찍어온 사진들을 봤어요. 내부 감사 보고서, 수빈이 이름 옆에 적힌 글씨들, 기밀 유출 의심, 경고 조치. 수빈이는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니었어요. 미화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거였죠. 그런데 회사는 그걸 기밀 유출로 몰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빈아, 너 혼자 이걸 했구나.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왜 혼자 했어? 그때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다른 서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심코 찍은 것이었죠. 관리본부 업무일지. 10월 14일 항목이 있었어요. 최태웅 상무, 미화원 한수빈 면담. 면담 장소 옥상 출입구. 면담 시간 22시에서 22시 30분. 옥상. 수빈이가 떨어진 그 옥상. 죽기 하루 전 밤. 최태웅이 수빈이를 옥상으로 불렀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태웅이 수빈이에게 뭘 했는지. 답은 이 빌딩 어딘가에 있었어요. 수빈이의 휴대폰. 그 안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찾겠다고. 그리고 최태웅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수빈아,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밤 증거를 모았죠. 쓰레기통에서 찾은 서류 조각들, 미화원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들, 부당해고된 사람들의 연락처, 모든 걸 기록했어요. 노트 3권이 가득 찼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수빈이의 휴대폰, 그게 필요했죠. 수빈이가 녹음한 파일, 최태웅과의 대화, 그게 있어야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35층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때 박영자 씨가 다가왔어요. 순희 씨, 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영자 씨가 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문을 닫았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솔직히 말해. 박영자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넌 누구야? 심장이 덜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김순이에요. 거짓말. 박영자 씨가 고개를 저었죠. 넌 청소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잘해?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야. 박영자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넌 서류를 본다. 쓰레기통 뒤지고 사무실 돌아다니고 들켰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뭘 찾는 거야? 박영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죠.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에게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한수빈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년 전에 여기서 죽은 미화원. 박영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빈이를 알아? 그 아이 엄마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박영자 씨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저 한정숙이에요. 수빈이 엄마. 박영자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죠. 수빈이 엄마가 왜? 여기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박영자 씨가 벽에 기댔어요. 한숨을 쉬었죠. 수빈이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박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가르쳤어. 청소하는 법.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떤 아이였어요? 착했어. 박영자 씨의 눈에 물기가 맺혔죠. 밝고 성실하고 나이 많은 우리한테 항상 웃으면서 인사했어. 수빈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에서도 늘 웃던 아이. 근데 마지막 한 달은 달랐어. 어떻게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뭔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박영자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물어볼 걸. 무슨 일이냐고. 왜 안 물어봤어요? 바빴으니까. 내 일하기도 바빴으니까. 박영자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박영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영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을까? 그렇게 밝던 애가. 박영자 씨가 저를 봤어요. 혹시 알아낸 거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이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증거? 미화원들 임금체불 증거요. 야근 수당, 4대 보험료. 박영자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수빈이가? 네. 회사가 알아챘고 수빈이를 불렀어요. 누가? 최태웅 상무요. 박영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최 상무가 수빈이 죽기 전날 밤 옥상에서 면담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업무일지 사진이었죠.
박영자 씨가 사진을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사실이야? 네. 제가 직접 찾았어요. 박영자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왜 그러세요? 나도 알고 있었어. 박영자 씨가 흐느꼈어요. 뭐요? 수빈이가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 서류 복사하고 사진 찍고. 저는 놀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응. 근데 말리지 않았어. 박영자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오히려 응원했어. 잘한다고, 힘내라고. 그게 왜 잘못이에요? 위험한 줄 알았으면서. 최상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박영자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말렸어야 했어. 그러면 수빈이가. 아니에요. 저는 박영자 씨를 안았어요. 수빈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렸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눈물이 마르고 나서 박영자 씨가 말했어요. 도와줄게. 네. 진실 찾는 거. 나도 도울게. 박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아는 게 많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아. 근데 수빈이가 목숨 걸고 한 일이잖아. 박영자 씨가 눈물을 닦았죠. 그 아이 뜻을 이어야지.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지가 생긴 거예요. 고마워요. 영자 씨,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박영자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수빈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예요. 그게 대단한 거야. 그날 밤, 박영자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최상무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 금고요? 응. 책상 뒤에. 거기에 중요한 거 다 넣어둔대. 수빈이 휴대폰도 거기 있을까요? 아마도. 박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알아낼 방법이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20년 검사 생활. 수많은 범죄자들을 수사했죠. 금고 하나쯤 못 열겠어요? 언제 해? 이번 주 금요일. 최상무 출장 간다고 했잖아요. 박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일본 출장. 그날 밤에 할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금요일. 진실을 찾는 날. 수빈이 휴대폰을 찾는 날. 그날까지 3일.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둠 속에서 금요일 밤이 왔어요. 최태웅 상무는 일본 출장을 갔죠. 빌딩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저는 평범하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1층부터 차근차근. 박영자 씨가 눈짓을 보냈죠. 7층. 새벽 3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새벽 3시. 저는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최태웅 상무 사무실 앞에 섰어요. 문이 잠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를 했어요. 청소 마스터키. 박영자 씨가 빌려준 거였죠. 딸깍. 문이 열렸어요. 사무실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 사이로 야경이 보였죠. 저는 손전등을 켰어요. 책상 뒤로 갔죠. 금고가 있었어요. 작은 금속 금고. 비밀번호 4자리.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생일을 쓰죠. 최태웅 생일은 조사해뒀어요. 3월 12일. 312. 삑. 틀렸어요. 다시 생각했죠. 결혼기념일. 6월 5일. 605. 삑. 또 틀렸어요. 식은땀이 났죠.
3번 틀리면 잠긴다고 했어요. 마지막 기회. 뭘까? 그때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최태웅과 아내, 그리고 아들. 아들 생일?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어요. 태민이 첫 생일. 2015년 8월 23일. 823.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저는 24이었죠. 금고 안을 봤어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현금 다발도 있었죠. 그리고 휴대폰 한 대, 분홍색 케이스. 수빈이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수빈아, 드디어 찾았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돌아봤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30대 남자. 양복을 입고 있었죠. 법무팀 이준혁 변호사였어요. 당신. 이준혁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켰죠. 형광등이 환하게 빛났어요. 청소부가 왜 최상무 금고를 열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건 그거 증거 아니에요? 이준혁이 제 손을 봤어요. 분홍색 휴대폰. 1년 전에 죽은 미화원 거죠? 저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당신 누구예요? 저요? 이준혁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저도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1년 전 그 사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미화원이 옥상에서 투신? 그것도 증거 수집하다가 저는 이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이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였죠. 이게 뭔데요? 삭제된 CCTV 영상이에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삭제된 영상? 1년 전 10월 15일. 옥상 CCTV. 그날 밤. 수빈이가 죽은 날. 그 영상이 있어요? 네. 회사가 삭제했는데 제가 복구했어요. 이준혁이 USB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왜 저한테 이걸 줘요? 검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날 알아요? 5년 전에 선배님 밑에서 수습 검사했어요.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정숙 부장검사님. 저 이준혁이에요.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수습검사 이준혁. 성실하고 정의감 있던 청년. 내가 왜 여기서 일해? 돈 때문이에요. 이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어? 네. 근데 와보니까 이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더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준혁을 봤어요. 젊은 변호사의 눈에 고통이 있었죠. 왜 신고 안 했어? 증거가 없었어요. 있어도 막혔고. 이준혁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혼자 모았어요. 1년 동안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이게 다야? 아니요. 이준혁이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죠. 5년치 임금 체불 기록이에요. 5년? 네. 미화원 47명. 총액 8억 원. 저는 서류를 봤어요. 엄청난 양이었죠. 이걸 혼자 모았어? 네. 근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준혁이 저를 봤어요. 선배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기다렸어요. 날 알고 있었어? 첫날부터요.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준혁이 웃었죠. 선배님 뉴스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강력부 에이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그냥 청소부야. 아니에요.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님은 여전히 검사예요. 진실을 찾는 사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영자 씨에 이어 이준혁까지. 영상부터 보자. 저는 USB를 들었어요. 이준혁이 노트북을 꺼냈죠. 책상에 앉았어요. USB를 꽂았죠. 화면이 떴어요. CCTV 영상. 2023년 10월 15일. 22시 7분. 옥상이 보였어요. 어두운 화면. 달빛만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빈이와 최태웅.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빈이 얼굴이 보였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최태웅이 수빈이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옥상 난간 쪽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 내가 뭔데 이런 짓을 해? 최태웅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다들 정당한 임금을. 수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당한 임금? 웃기네. 최태웅이 웃었죠. 넌 그냥 청소부야.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상무님, 저는 그냥. 닥쳐. 최태웅이 소리쳤어요. 내 엄마 검사라며? 그 엄마한테 이를 거야? 수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는 몰라요. 거짓말. 최태웅이 수빈이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내가 이걸 신고하면 내 엄마 인생도 끝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대성그룹 후원금 받은 거 알아? 수빈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후원금이요? 검찰 행사 후원금. 매년 5천만 원씩. 최태웅이 웃었죠. 내가 이걸 터뜨리면 내 엄마도 같이 묻혀. 저는 멈칫했어요. 후원금? 그런 게 있었나? 거짓말이에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 증거 보여줄까? 최태웅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수빈이에게 보여줬죠. 수빈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내 엄마 서명이야. 후원금 수령 확인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었거든요. 위조였어요. 하지만 수빈이는 몰랐죠. 엄마가 정말. 수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엄마도 우리 편이야. 최태웅이 웃었죠. 그러니까 착하게 입 다물어. 알았지? 수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울고 있었죠. 왜 이러세요? 저는 그냥 닥치라고 했지. 최태웅이 수빈이를 발로 찼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앞으로 얌전히 있어. 그리고 내일 사표 써. 사표요? 응. 내가 여기 있으면 귀찮아지니까. 최태웅이 돌아섰어요. 그때 수빈이가 일어났어요. 안 돼요. 수빈이 목소리가 달라졌죠. 뭐? 저 안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신고할 거예요. 수빈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 녹음했어요. 최태웅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인연이. 최태웅이 수빈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요. 둘이 실랑이를 벌였죠. 난간 근처에서. 그리고 수빈이가 밀려났어요. 난간에 부딪혔죠.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화면에서 수빈이가 사라졌어요. 최태웅이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얼굴이 변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나야. 문제가 생겼어. 옥상으로 와.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빈이가 밀려서 떨어진 거였어요. 자살이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 가슴을 쥐어뜯었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빈아, 수빈아. 이준혁이 저를 붙들었어요. 선배님, 진정하세요. 내 딸이야. 내 딸이 죽는 걸 봤어. 저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수빈이 마지막 모습이 눈에 박혔어요. 난간에서 밀려나는 모습,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최태웅, 죽여버릴 거야. 저는 이를 갈았어요. 그놈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선배님, 이준혁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배님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 딸을 죽였어. 아니에요. 이준혁이 제 얼굴을 잡았어요. 눈을 마주봤죠. 선배님은 검사예요. 법으로 심판해야 해요. 법이 뭘 해줬어? 저는 소리쳤어요. 1년 동안 법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준혁이 USB를 들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최태웅 잡을 수 있어요. 저는 USB를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이게 진짜 증거가 돼? CCTV 원본이에요. 위조 불가능해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살인죄 적용할 수 있어요. 살인죄. 최태웅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맞아. 법으로 해야지. 수빈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법으로 싸우는 걸, 정의를 실현하는 걸.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죠. 내일 검찰에 가자. 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함께 갈게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불이 확 켜졌죠.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경비원 2명, 그리고 그 뒤에 최태웅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태웅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출장은 거짓말이었어요. 함정이었죠. 누군가 우리를 신고한 거였어요. 저는 최태웅을 똑바로 봤어요. 1년 만에 마주한 얼굴. 내 딸을 죽인 얼굴. 최태웅.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 끝났어. 최태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비원 2명이 뒤따랐죠.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수빈이 휴대폰도요. 이준혁, 내가 이랬어? 최태웅이 이준혁을 봤어요. 상무님, 저는 닥쳐. 최태웅이 손을 들었어요. 경비원이 이준혁을 잡았죠. 그리고 넌 뭐야? 최태웅이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었죠. 청소부 주제에 내 금고를 열어. 저는 최태웅을 똑바로 봤어요. 1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너 끝났어, 최태웅. 최태웅이 웃었어요. 뭐? 청소부가 나한테 반말? 나 한정숙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수빈 엄마. 20년 차 부장검사. 최태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죽인 그 미화원. 내 딸이야. 저는 USB를 들어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증거야. 그날 밤 CCTV. 최태웅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죠. 증거? 웃기네. 그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왔죠. 빼앗아.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벽에 막혔죠. 경비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USB를 빼앗으려 했죠. 안 돼. 저는 저항했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안 됐죠. USB가 제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휴대폰도요. 이것도. 경비원이 제 주머니를 뒤졌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죠. 찍어둔 사진들, 서류들, 모든 게 빼앗겼어요. 선배님, 이준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도 경비원에게 붙들려 있었죠.
최태웅이 USB를 들어봤어요. 이게 그 영상이야? 그가 USB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구두로 밟았죠. 으드득. USB가 부서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야. 이제 없어. 최태웅이 웃었어요. 다른 건? 경비원이 수빈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최태웅이 휴대폰을 봤죠. 이건 보관해야겠네. 그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렸어요. 증거가 사라졌어요. 1년 동안 모은 것들이, 수빈이 휴대폰이, CCTV 영상이 전부 사라졌어요. 경찰 불러. 최태웅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 불법 침입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불법 침입? 넌 살인범이야. 살인? 최태웅이 비웃었어요. 증거 있어? 없잖아. 방금 다 부쉈는데. 저는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경찰이 왔어요. 저와 이준혁은 수갑이 채워졌죠. 건물 불법 침입 및 절도 혐의입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절도? 내 딸 물건을 찾은 거예요. 금고에서 물건을 가져가셨잖아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지구대로 가시죠. 저는 끌려갔어요. 복도를 지날 때 최태웅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검사님, 아니 청소부님. 그가 속삭였죠. 딸 닮았네. 똑같이 바보 같아.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돌아봤죠. 뭐라고 했어? 딸도 그랬어. 혼자 영웅 놀이하다가 최태웅이 비웃었어요. 결국 떨어졌잖아. 저는 달려들었어요. 경찰이 막았죠.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죽여.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끌려갔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죠. 최태웅의 웃는 얼굴이 사라졌어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새벽 5시까지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합니다. 저는 진실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건 변명이에요. 불법 침입은 범죄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제가 틀렸으니까요. 이준혁도 같이 입건됐어요. 선배님 죄송해요. 내 잘못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새벽 6시. 저는 풀려났어요. 불구속 입건이었죠. 지구대 앞에 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증거가 사라졌어요. USB는 부서졌고, 수빈이 휴대폰은 빼앗겼고, 서류들도 다 가져갔죠. 1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스마트폰도 압수당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죠. 수빈아, 엄마가 실패했어.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길거리에서 울었어요. 58세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신경 안 썼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었죠. 박영자 씨였어요. 어떻게 여기? 이준혁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박영자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다 끝났어요. 겨우 말했어요. 증거가 다 사라졌어요. 알아. 들었어. 박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정숙 씨. 네. 포기하면 안 돼. 저는 박영자 씨를 봤어요. 뭘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는 또 찾으면 돼. 박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빈이가 원하는 게 뭐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 박영자 씨가 말했어요. 수빈이는 끝까지 싸웠어. 죽는 순간까지. 맞아요. 수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녹음하고 있었죠. 정숙 씨도 그래야지. 박영자 씨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요? 미화원들이야. 다들 알아. 박영자 씨가 말했어요. 수빈이 엄마가 왔다는 거, 진실을 찾으려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응. 어젯밤에 다 모였어. 박영자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한 장이었죠. 이게 뭐예요? 미화원 23명 서명이야. 저는 종이를 봤어요. 부당 대우 고발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박영자, 김순자, 이영희, 23명의 이름. 이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는 거야. 박영자 씨가 말했어요. 임금체불, 폭언, 폭행 다 증언할 거야. 저는 종이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박영자 씨를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수빈이가 우리 위해 싸웠잖아. 박영자 씨가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우리가 수빈이 위해 싸울 차례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죠. 따뜻한 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증거는 사라졌지만 증인들이 있었어요. 23명의 미화원들이 수빈이 편에 서 있었죠. 다시 시작해야겠죠? 저는 물었어요. 응. 처음부터. 박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달라졌어요. 수빈아, 엄마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다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미화원 23명이 증언을 준비했어요. 이준혁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했죠. 정민호 변호사도 합류했어요. 8층 법무법인 대표였죠. 무료로 돕겠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왜요? 저희랑 상관도 없는데. 상관 있어요. 그가 웃었죠. 정의를 실현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고소장이 완성됐어요. 피고소인 최태웅, 혐의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강요, 그리고 살인.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었죠. CCTV 영상이 사라졌으니까요. 증인 진술만으로는 어려워요. 정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이준혁이 말했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 김도연 비서실장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태웅의 갑질을 묵인해온 사람. 그 사람이 왜? 제가 조사해봤어요. 이준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김도연 비서실장. 45세. 입사 20년 차.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요. 이준혁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70대 노부인 사진이었죠. 이분이 뭔데요? 미화원 출신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 김도연 비서실장 어머니. 평생 빌딩 청소부로 일하셨대요.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죠. 저는 생각했어요. 김도현. 그의 어머니가 미화원이었다면 미화원들의 고통을 알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위험해요. 선배님. 이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비서실장이면 회장 측근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김도연 비서실장 퇴근 시간을 알아냈거든요. 저녁 8시, 검은 세단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왔어요. 저는 차 앞에 섰죠. 차가 급정거했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죠. 뭐야? 미쳤어? 김도연이 소리쳤어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 양복이 깔끔했죠. 김도연 비서실장님이시죠? 당신 누구야? 한정숙이에요. 한수빈 엄마요.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수빈, 1년 전 옥상에서 죽은 미화원이요. 저는 똑바로 봤어요. 최태웅이 죽였어요. 김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김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타세요. 저는 차에 탔어요. 김도연이 차를 몰았죠. 한강공원 주차장에 멈췄어요. 어두웠어요. 강물 소리만 들렸죠. 말씀하세요. 김도연이 저를 봤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김도연이 침묵했어요. 한참 동안이요. 저는 몰라요. 그가 말했죠. 거짓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서실장이면 다 알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도 말 못해요. 왜요? 제 입장도 있으니까요. 김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를 봤어요. 피곤해 보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비서실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김도연의 얼굴이 변했어요. 갑자기 왜요? 미화원 출신이시라면서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게요. 누가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도 청소하시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김도연이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죠. 어머니는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평생 빌딩 청소부였어요. 저는 들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죠. 매일.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항상 갈라져 있었어요. 겨울이면 피가 났죠. 저도 알았어요. 그 고통을 1달 동안 느꼈으니까요. 저 대학 보내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가 저를 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한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고요? 친구들한테 어머니 직업 말 못했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청소부라고 하면 무시당하니까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대성그룹에 들어왔고요. 네. 20년 전에 김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여기도 똑같았어요. 청소부들 무시하고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최태웅 막지 않았어요? 김도연이 침묵했어요. 오래 무서웠어요. 그가 말했죠. 잘리면 어머니 병원비 못 내니까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치매예요. 3년째.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비겁한 거 알아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강물 소리만 들렸죠. 비서실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 딸도 미화원이었어요. 김도연이 저를 봤어요. 수빈이도 학원비 벌려고 청소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당신 어머니처럼요. 김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빈이는 다른 미화원들 위해 싸웠어요. 저는 말했어요. 임금체불 증거 모으다가 들켰죠. 최태웅이 협박했어요. 그리고 밀었어요. 저는 똑바로 봤어요. 당신 어머니 같은 분들 위해 싸우다 죽은 거예요. 김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 사실 알면 뭐라 하실까요? 김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죠. CCTV 영상 삭제한 것도 저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이요? 최상무가 시켰어요. 새벽에 전화해서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옥상 CCTV 지우라고. 그래서 지웠어요? 네. 김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겁이 나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근데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저 완전히 안 지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백업해뒀어요. 김도연이 저를 봤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게 아직 있어요? 네. 제 개인 클라우드에. 김도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열었죠. 파일 하나가 보였어요. 2023년 10월 15일 옥상 원본.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이준혁 변호사가 가진 건 사본이었죠. 화질 안 좋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이제야 말해요? 무서웠으니까요. 김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오늘 결심했어요. 뭐요? 어머니 면회 갔다 왔거든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라서 저도 못 알아보세요. 근데 오늘은요. 그가 눈물을 닦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김도연이 울먹였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으시는데. 김도연이 말했어요. 저는 나쁜 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휴대폰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정말 괜찮아요? 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김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김도연을 봤어요. 45세 남자. 20년을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도연이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한강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한 가지 더 있어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뭔데요? 수빈 씨 휴대폰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최상무가 가지고 있죠? 네. 금고에. 사실은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그 휴대폰 잠금이 안 풀려요. 잠금이요?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최상무도. 저는 생각했어요. 수빈이 휴대폰 비밀번호. 그래서 못 열었대요. 1년 동안. 김도연이 말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수빈이 휴대폰. 그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녹음 파일들, 사진들, 서류들. 휴대폰만 찾으면 돼요. 저는 말했어요. 그건 제가 가져올게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내일 최상무 회의 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사이에요? 네. 제가 금고 비밀번호 알아요. 저는 김도연을 봤어요. 정말 여기까지 해줄 거예요? 해야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죠.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김도연이 잡았죠. 같이 싸워요. 저는 말했어요. 네. 김도연이 대답했어요. 수빈 씨 위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을 봤죠. 원본이었어요. 화질이 선명했어요. 수빈이 얼굴이 보였어요. 최태웅이 미는 장면도요. 드디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증거가 생겼어. 수빈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최태웅을 잡을 수 있어. 법정에 세울 수 있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빈아, 보고 있지? 엄마가 끝까지 갈게.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게.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박영자 씨가 옆에 있었죠. 이준혁 변호사, 김도연 전 비서실장, 그리고 미화원 23명. 모두 함께였어요. 피고인석에 최태웅이 앉아 있었어요. 3개월 전과 달랐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요. 오만했던 얼굴이 사라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최태웅.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강요. 판사가 읽었어요. 그리고 과실치사. 과실치사. 살인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빈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최태웅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주문. 피고인 최태웅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톡!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미화원들이 울었어요. 박영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죠. 해냈어요. 정숙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죠. 수빈아, 엄마가 해냈어. 최태웅이 끌려나가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양쪽에서 잡고 있었죠. 그때 최태웅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 원망이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죠. 최태웅. 저는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할 말 있어요? 교도관이 멈췄어요. 판사도 지켜봤죠. 저는 최태웅에게 걸어갔어요. 1미터 앞에서 멈췄죠. 당신을 용서해요. 최태웅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용서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죠. 1년 동안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요. 최태웅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놓아줄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움을 놓아줄 거예요. 왜냐면요. 수빈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니까요. 수빈이는 정의를 원했어요. 미화원들이 정당한 대우 받는 거, 약자들이 존중받는 세상. 그게 수빈이가 바란 거였죠. 당신은 7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해요. 최태웅이 고개를 떨궜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돌아섰어요. 박영자 씨에게 걸어갔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저는 멈췄어요. 돌아봤죠.
최태웅이 울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들키는 게.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밀었어요. 일부러 아니었어요. 최태웅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최태웅의 사과가 진심인지 몰랐어요. 아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용서하기로 했으니까요. 수빈이 목까지 잘 살아요. 저는 말했어요. 출소하면요. 그리고 돌아섰죠. 이번엔 안 돌아봤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수빈이가 좋아했던 날씨였죠. 정숙 씨, 박영자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저는 수빈이 묘지에 갔어요. 1년 만이었죠. 그동안 못 갔어요. 볼 면목이 없어서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수빈이가 좋아했던 해바라기요. 수빈아,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마치 수빈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늦어서 미안해. 저는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진실 찾는다고 오래 걸렸어.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죠. 최태웅 잡았어. 7년 받았어.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요. 내가 모은 증거들 다 썼어. 수빈이 휴대폰 안에 있던 것들. 녹음 파일 12개. 사진 47장. 서류 스캔본 23개. 수빈이가 6개월 동안 모은 거였죠. 비밀번호는 금방 알았어요. 수빈이 생일 315. 3월 15일. 수빈이가 세상에 온 날. 내가 다 해놓은 거야. 저는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마무리한 거야. 바람이 또 불었어요. 해바라기가 흔들렸죠. 그리고 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죠. 엄마 다시 일하기로 했어. 명함에 적힌 글씨. 한수빈 노동인권센터. 센터장 한정숙. 내 이름으로 센터 만들었어. 저는 명함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미화원들, 청소부들, 경비원들. 일하다 부당한 대우 받는 사람들. 엄마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하려던 일. 엄마가 이어갈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갔죠. 마치 수빈이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수빈아. 저는 일어섰어요. 내 덕분에 엄마 달라졌어. 20년 검사 생활. 법정에서만 싸웠죠. 서류로만 정의를 실현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현장에서 싸울 거예요. 바닥을 닦았던 그 손으로. 약자들 옆에 설 거예요. 사랑해, 수빈아. 저는 묘비에 입을 맞췄어요. 엄마 잘 살게. 내 목까지. 묘지를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어요. 6개월 후 한수빈 노동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죠.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박영자 씨가 상담원으로 일했어요. 15년 미화원 경력.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았죠. 이준혁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았어요. 무료로요. 김도연 씨도 자원봉사를 했어요. 해고당한 후였지만 괜찮다고 했죠. 이게 더 행복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 없었어요. 대성그룹에서 합의금을 받았거든요. 미화원 47명. 5년치 체불 임금. 총 8억 원. 제대로 돌려받았죠. 정민호 변호사 덕분이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어요. 미화원들, 경비원들, 청소부들, 기자들도 왔죠. 저는 인사말을 했어요. 이 센터는 제 딸 수빈이 이름을 땄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수빈이는 미화원이었어요. 밤새 빌딩을 청소하면서 불의와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떠났지만 그 뜻은 여기 남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박영자 씨, 이준혁 변호사, 김도연 씨, 미화원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이 센터는 약자들의 편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부당한 대우 받으면 오세요. 우리가 함께 싸울게요. 박수가 터졌어요. 오래 이어졌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따뜻했어요. 수빈아, 보고 있지? 엄마가 내 꿈 이어가고 있어.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죠. 수빈이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거였죠. 잘 지내, 수빈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잘 지내. 사진 속 수빈이가 웃고 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수빈이가 좋아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상담 신청서들이었어요. 벌써 50건이 넘었어요.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수빈이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수빈이 보고 있으니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마치 수빈이가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힘내, 엄마. 저도 응원할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죠.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요. 약자는 짓밟히고 강자는 승리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정의가 승리해요. 수빈이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도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센터처럼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